여수 관광 1번지 돌산읍의 자연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자연을 생각한다거나 환경적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저렇게 안 되죠. 해안 갯바위가 시멘트 범벅이 되고 산지에 불법 도로가 나고 있는데 여수시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여수 해상 펜션 사업에 제기된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어제에 이어 연속 보도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사업자는 여수시청에서 19년 근속한 전 공무원이었습니다. 내후년 열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발목이 잡힌 국비 확보 단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과 광주에서는 모두 414명이 상온 노출 백신을 맞았지만 다행히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내에서도 독감 무료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역의 경관 명소인 여수 돌산 지역 갯바위가 시멘트 포장으로 뒤덮인 볼성 사나운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 펜션 업체가 태풍 피해를 복구한다며 신고도 하지 않고 저지른 일인데요. 알고 보니 얼마 전 산림 훼손으로 무리를 일으킨 곳과 동일한 업체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이 사업자 측에 대해 아직 별다른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해변으로 지역 관광의 상징이 된 여수 돌산읍 해변. 한 펜션 단지 아래에 위치한 해안 갯바위가 흉물스럽게 시멘트로 뒤덮였습니다. 인공적으로 변형된 갯바위 주변 곳곳에 철제 구조물들도 방치돼 있습니다. 펜션 이용객을 위한 나무 데크가 태풍에 파손되자 업체 측이 갯바위를 원상복구하겠다며 직접 시공한 겁니다. 발린 시멘트가 워낙에 두껍다 보니 갯바위의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업체는 시멘트에 색을 입혀 실제 바위처럼 보이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은 원상복구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원래 뿌렸던 거 있잖아요. 시멘트 하얀 거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제거시켜버리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옳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그냥 그 돌 색깔 비슷하게 패색 시멘트로 뿜어 붙여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눈 가림만 한 거 제대로 원상 복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여수시의 설명은 더욱 황당합니다. 업체가 복구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임의로 시멘트를 포장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최대한 비슷하게만 하라고 주문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허가받은 복구가 아닌 거잖아요. 마체료를 처분을 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복구가 완전히 되고 나서 보고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취재 결과 해당 펜션 측의 자연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 MBC가 지난 23일 보도했던 인근의 소미산 산림 훼손 사건. 1km가량의 산지에 허가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너비 10m가량 대로도 이 업체 측이 주도한 사업이었지만 여수시는 보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될 부분을 자기네들이 전면을 한 거죠. 조금이나마 자연을 생각한다거나 환경적으로 좀 생각을 했다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한 사업자에 의해 거침없이 산지와 해변이 훼손되고 있고 시 당국이 이를 방관하는 사이 관광 여수의 자연 환경이 심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의 한 섬 5,000개가 공사업체와 짜고 국가보조금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정황이 많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 여수시에서 10수년간 재직했던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도서 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였던 신흥마을 해상 펜션 사업. 양측의 자금 부담 비율은 3대7로 어촌계가 2억 1,5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지자체가 5억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해당 어촌계는 따로 보조금용 계좌를 만들어 자체 부담 사업비를 먼저 입금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어촌계는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여수시 사업 심의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촌계가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건 6월 14일.
하지만 어촌계의 보조금융 계좌로 자부담금 2억 1,500만 원이 완납된 건 이로부터 수일이나 지난 이후였습니다. 어촌계 계장과 공모했던 해당 업체 대표는 19년 동안 여수시청에서 재직했던 전직 공무원.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와 당국의 짬짬이가 이 건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보조 사업이 예전에는 다 시에서 사건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증이 나가니까 그렇게 두고 그냥 불법으로 변경한 거죠. 한편 여수시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올해 초 명예퇴직해 보조금 심의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보조금 회수 결정이 떨어지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부가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광주 전남 독감 백신 17만 명분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주 안으로 회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중단된 무료 접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성약품 차량이 광주 시내 병원을 돌며 상온에 노출됐던 독감 백신을 회수합니다. 회수 대상은 청소년 무료 접종을 위해 광주 전남에 분배됐던 독감 백신 전량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달 15일 신성약품과 계약한 운송업체가 호남권 17만 명분의 독감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백신을 놔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간 백신을 옮길 때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별도 상하차 장비를 쓰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백신이 일정 시간 바닥에 적재되었던 물량 17만 도즈에 대해서도 수거 조치를 안정적으로 할 예정이며 정부는 상온 노출된 백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권 17만 명분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주 내로 상온 노출된 백신 전량을 수거하기로 했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34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공급받아 다음 주부턴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재개 일정은 예방접종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주 10월 12일경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을 전후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414명이 이미 상온 노출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운송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지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여수시 신기동의 한 약국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83살 A씨와 약국에 있던 손님이 다쳤고 병원 유리창과 집기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교차로 충돌 사고 직후 운전 미숙으로 그대로 약국으로 돌진한 것 같다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16km 해상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문도 인근 해역에는 2018년부터 매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에서는 일주일째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0일 순천에서 50대 남성이 확진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만 3명 늘어 현재까지 1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4명이 강진과 순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급증세에 따라 광주 전남의 확진자 가운데 경증 환자를 수용해왔던 한전 KPS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환자가 줄면서 운영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축소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전국 간척지 임대계약 면적 가운데 타작물 재배 면적은 1,450헥타르였지만 사업 축소로 실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면적은 5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를 늘릴 만큼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에 임대료 삭감 등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전남도 내 18곳의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올해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지수 분석 결과 도내 22개 지자체 가운데 여수, 순천, 광양, 목포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고흥을 포함해 보성, 함평, 신안, 곡성 등 5곳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인구 소멸 위험 지방도시들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뉴딜 사업 등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7월 정부 승인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내년에 국가정원 리뉴얼을 포함해 행사장 착공에 나설 예정인데요. 최근 국비 확보가 불발돼 발목이 잡힌 상황이 문제입니다. 네, 시 당국의 돌파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이어 순천시는 올해 본격적인 정원박람회 실행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도의 국가정원 리뉴얼과 도심으로 이어지는 정원 코스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에 11월 착공을 목표로 국비 20억 원을 우선 확보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관련 국가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재부 사업 승인이 늦어진 데다 코로나 영향 등으로 예산 확보가 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 국회 최종 심의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에 나섰습니다. 100억 원이 2021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 반영 안 된 20억 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산림청, 기재부가 공동으로 연말에 확보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국비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도 보류됐습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국가에서 승인해준 행사이기 때문에 먼저 국비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9월 달에 한 차례 부결하였습니다.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세계에 선보이겠다는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 정부의 그린 뉴딜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던 2023 정원박람회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출발점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순천고 출신 법조 인사들이 검찰 간부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회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국장급이나 대검과 고검, 지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진 300명 중 11명이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단일 고등학교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로 두 번째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휘문고와 상문고는 각각 6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2020 실패 박람회인 전남 리본 박람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 국제습지센터 내 야외 행사장에서 수기토론, 실패학 콘서트, 온라인 상담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실패 박람회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전남 지역 봉안시설 방문 추모객은 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15만 6천여 명에 비해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30곳의 봉안시설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는 등의 방역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고 운영기관으로 제1순위 NH농협은행, 제2순위로 광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도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3년 동안으로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 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맡게 됩니다.